예, 올해 광복절은 다른 해보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강제징용 문제로부터 이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복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침략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경제 침략으로 이 한일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일본에 지지 않고 극일하자. 대통령부터 의지를 밝히셨고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요. 일본의 이 경제 침략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 광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입니다. 요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복 그러는데 저희가 뭘 가해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해를 했어야 네. 이 보복에 대한 걸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해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경제 침략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위원회를 꾸렸는데 일단은 뭐 나오신 김에 지금 경기 광주시 을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강주을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일단은 뭐 일본 경제 이 침략과 관련해서 선봉에 계신 상황입니다. 앞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전략 분과장을 맡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는 분노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고장 강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픔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강주시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 또 일본의 의도적인 외면 속에 할머님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데 예, 이젠 역사에 반하는 무역보복까지 하는 것을 보고 국회의원님을 떠나서 역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해공신익희 선생이 후예임을 자부하고 있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 분쟁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뭐죠? 이것은 아베의 독선에 따른 역사 부정이다. 예, 그리고 일제히 침략과 그 만행을 부인하는 한편 전방 국가로서 회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부른 결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역사 부정에 자국의 기업 또 자국의 국민의 삶을 담보로 내걸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예, 개헌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러한 사안을 이해하고 위안부의 아픔을 품고 있는 강주이자 독립운동가인 해공신익희 선생님이 고장인 강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좋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한마디로 과거로 회귀하는 일본 그리고 그것은 이길 수 없는 행동. 네, 예, 외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멍청한 정책. 그렇죠. 아주 아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시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의 이 전략분과장을 맡으셨는데 그 예.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우선 먼저 아베 총리의 경제 침략 행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요. 네, 또 이에 따른 피해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정례 브리핑 또 공개 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예. 또 아베 총리의 경제 침략 행위를 비판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는 총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분과장으로 있는 전략 분과를 비롯해서 산업통상분과 또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또 역사분과가 각각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분과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현황 파악 및 분야별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특유의 방향성과 역할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일본 학자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또 반도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양양자 전 최고위원께서 합류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해서 밖으로는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이 부당함을 전파하고 예. 또 안으로는 하나된 힘을 모으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선은 그러면 뭐 일단은 그 제3자에게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의 이 경제 침략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우선 일본의 경제보복은 세계 무역 경제의 핵심인 국제 분업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공정, 반시장적 도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또한 역사적 진실을 기술 패권으로 덮어보려는 반역사적, 반인류적 행위라고 봅니다. 예, 반인륜적 행위. 예.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해방을 놓겠다는 국가 대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러한 도발 행위거든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거는 눈에 선합니다. 세계인들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대한민국 브랜드를 보고 사거든요. 예. 일본의 소재 부품을 보고 사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소재와 부품을 찾는 수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본은 결과적으로는 판매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해당 기업들에게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보다 일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예. 일본 언론인들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일본 관광객 수 3위에 해당하는 주요 관광 소비자들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에 언제 소도시 관광을 자주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본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취소 사례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일본 소도시 즉 지방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대마도에 지금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없다 그러죠, 한국인. 그렇죠. 예. 지금 일본 소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러한 사실들이 아베 정부를 계속해서 옥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먼저 정부는 냉철한 판단과 여야의 하나된 목소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역에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고 흑자를 보는 국가가 있는데 흑자를 보는 국가가 물건 판매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손해는 분명히 일본이 더 클 것이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일본의 네. 조처가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예. 왜 이렇게 했는지. 어쩌면은 앞서 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했지만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회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제일 크다고 보죠. 예. 지금 먼저 5G 시대를 발맞춰 나가서 저희가 5G를 먼저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일본은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네 속국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겠지만은 네. 지금 경제적인 우월에서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위기감을 느낀 것을 아베가 독단적으로 경제 침략을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지금 국가 재정이 250%뭐 저 적자라고 적자죠. 예.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뭐 자신 있다, 그 길 할 수 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크고 작은 어떤 실질적인 이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혹시 철저한 준비 필요하죠. 예,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먼저 일본이 하이트리스트를 배제한 이후에 세 측에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선 세측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간 게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전 일본이 다만 발사는 안 했다 뿐이지 안정장치가 풀린 총구를 우리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준비해 왔거든요. 예, 이번 추경에 잘 아시다시피 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2,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공장 증설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미리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예, 또 지난 12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하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또 수출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조치도 단행했거든요. 예, 또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열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담보로 건 일본의 조치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정책의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번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으로 혹시 피해를 입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이 이번 경제보복을 위기가 아닌 예. 기회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정비하고서는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뭐 분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당도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이번에 그 추경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잖아요. 예, 삭감됐죠.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또 그런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네. 여와 야가 네. 이 하나된 힘을 이럴 때일수록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의 통큰 결단을 좀 해줬으면 예.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일본 측에서 생각할 때는 뭐 하다가 말겠지 얼마나 가겠어 저기 냄비 근성들이 많아가지고 금방 식을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위기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관에서 사실은 끌고 갔던 부분도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이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먼저 나서니까 거기에 우리도 합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하다. 예. 과거 IMF 외환 위기 때 예.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가 실시한 근모으기 운동에 예. 많은 국민들이 완전 돌반지라든지 네. 또는 결혼반지 등으로 동참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그렇죠. 저력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 국민은 국가와 지역사회 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 개인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의에 함께 노력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국민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힘을 보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또 머리는 차갑게 예. 유지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불매운동을 주도하거나 독려하기보다는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 논의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예. 특히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비난을 일본 국민에게 쏟아내거나 하면은 양국 국민 간의 갈등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예. 경계하고 더 냉철하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정부만 안 나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나서고 싶은 마음이 뭐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이런 모양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 이 운동은 아마 외국에서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스스로 자제해가면서 적절한 곳에 이 타격을 주는 예. 그것을 가장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예. 저희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IMF 금모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국제 그럼요. 보상 운동, 불산 장려 운동 다 해왔던 민족이라서 이번엔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앞서 지금 말씀 중에도 좀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노 일본이 아니라 지금 노 아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베가 먼저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보복행위, 예, 또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 단호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를 일본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이 부추기는 데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관료들, 즉 자민당 등 경제 도발 세력에 있다고 보고요. 예,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의 선량한 국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가행으로 이런 본질이 혹시라도 흐려지거나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역시 수입 석탄재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예,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대화의 길은 열어놓되 일본의 부당한 보복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또 일본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고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예, 그래서 노 일본이 아닌 노 아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제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본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본과는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지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처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어떤 독립 뭐 이런 것을 좀 맞아야 할 텐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또 오늘이 강복절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서 국제 분업 체제는 국제사회의 경제를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파괴한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이거든요. 생태계를 파괴한 거잖아요, 지금. 예. 이 경제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완전 일본도 그동안 분업 체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먼저 우수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선을 보였고 또 일본은 이 기술이 집약된 소재를 우리나라에 팔면서 이득을 보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경제보복 행위는 일본은 자신들의 소재와 부품을 무기로 이용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기술 패권에 다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양성하고 지원해서 일본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제 분업 체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순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고순도의 언제 플라스소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으나 대기업의 편의 또는 관계에 의해서 일본 기업과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도 또 국민도
또 기업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아베 정부와 같은 행포를 다시는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술적 자립, 기술적 독립 음.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겠지만 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 나름대로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오늘 실질적 강복절이기 때문에 경제 침략을 대비해서 예. 경제 독립의 날로 음. 이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 이 음. 생각합니다. 경제 독립의 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실 식량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또 다른 식량 주권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도 스스로 일본을 좀 대처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도 만들어 놔야 되겠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 쌀은 식량 주권이라고 하지만 이 반도체 역시 쌀하고 똑같습니다. 경제 그러니까요. 주권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대처했을 때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발전할 수 있고 또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전략분과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